지금 우리가 이 수업을 OT용으로 촬영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업의 개요가 진행이 되는가, 즉 우리가 어떤 컨셉으로 수학을 학습해야 되는가를 메인으로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막 문제의 해설을 듣는다의 포커스가 아니라 자료를 잘 받아보셔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어떤 식으로 풀어야 가장 효율적이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조건 해석을 해야 우리가 최대한 누구보다 빠른 풀이를 떠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학습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단계에 도달하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지 마시고 손이 가는 대로 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유도가 돼가지고 결국 정답에 도달한다는 거까지 체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바로 볼게요. 먼저 드린 자료에 대한 1번 문항인데 1번 문항을 같이 한번 보시면 올해 수능 25학년도 수능 공통영역 9번 문제입니다. 처음으로 4번이 등장한 문제인데 여기서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두 가지 풀이가 등장할 거예요. 첫 번째 친구들은 그냥 아쉽게도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이고 두 번째 친구들 같은 경우가 반사적으로 효율적인 풀이가 등장하는 경우가 되겠죠. 한번 바로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그냥 보자마자 손이 가는 대로 푼 친구들은 그냥 왼쪽 정적분 값을 계산하고 오른쪽 정적분 값을 계산한 다음에 이 등호라는 방정식을 이용하는 경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그냥 방정식이 손이 가는 대로 하면 정적분을 2번 계산해야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자마자 노트하고 적어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하실 때 제일 유의미하게 보셔야 될,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행동 강령을 전달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일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볼게요. 일단 정적분의 연산,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정적분끼리의 연산이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셔야 되느냐,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간, 적분끼리의 구간이 같아야 돼요. 적분끼리의 구간이 같은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적분 내부에 들어가는 피적분 함수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구간이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거냐면 함수를 먼저 연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먼저 연산한 다음에 정적분을 하는 게 계산이 제일 편하고, 두 번째는 구간. 함수가 같은 경우에는 구간을 먼저 연산하시는 게 계산이 훨씬 빠릅니다. 이런 인지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적분이 두 개인데 fx가 같다는 걸 보자마자 케이스 두 번째, 즉 함수가 같기 때문에 구간부터 연산을 때려야 된다 라는 판단이 바로 들어갔다면 어디까지 도달하느냐, 요 놈을 넘겨버려요. 그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가 만나니까 결국 누가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가 0이 되게 되면서 우리가 두 번 했던 계산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당연해 보이는 풀이지만 또 막상 풀다 보면 반사적으로 왼쪽 오른쪽을 각각 계산하는 친구들이 매년 나오거든요. 매번 나오는데 절대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문제를 보자마자 살짝 생각해보고 유형 파악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끝나겠다 라는 생각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문제 수업의 개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는, 혹은 이렇게 풀면 빨라라고 주입식으로 넣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가를 전달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처럼 함수가 같을 땐 구간 먼저 연산해야 되는구나 라는 확신, 핵심을 딱 짚어주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첫 번째 문제의 예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2번부터 5번까지 제가 실어놓은 문제를 보시면 여기도 쉽게끔 적분의 연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걸 보자마자 얘는 구간이 같다, 함수가 같다를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풀이를 이어가야 되나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한 문제의 해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핵심적으로 아시는 게 결국 이 수업의 메인 취지예요. 다만 이 문제는 쉽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답이 튀어나와 버리지만 뒤에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 이거 하나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문제마다 유형의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 유형에서의 풀이는 똑같겠지만 조건 해석이 들어가는 작은 부분들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점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6번인데 6번이 들어있는 유형을 한번 보시면 제가 섹션은 똑같이 잡아놨죠. 유형별 풀이법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풀이를 탐구해서 밝혀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유형을 꺼내 쓰는 걸로 돼야 돼요. 가끔 이제 막 획기적인 풀이법, 소위 말하는 대치동 암흑의 스킬 이런 것들에 혈안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피지컬을 좀 키워놔야 됩니다. 피지컬이 키워져 있어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막 푸실 게 아니라 지금처럼 유형 파악을 잘하고 유형 파악을 잘했을 때 이어지는 풀이법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게 컨셉이 돼야 됩니다. 한번 바로 보시죠.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6번 문제랑 뒤에 넘겨보시면 8번부터 11번까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출처를 다 제가 적어드렸는데 모든 문제가 다 최근 수능 평가원 기출입니다. 딱 24년에 있던 교육청 문제 하나 빼고는 다 최근 평가원 수능 기출 문제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외형적으로 두 개가 다 나비 넥타이처럼 영역의 넓이의 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처럼 영역의 넓이 차를 구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최대한 빠르게 답을 구하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문제를 읽자마자 뭐부터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두 영역의 넓이 차. 두 영역의 넓이 차를 구하는 유형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볼게요. 두 영역의 넓이 차인데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한 점을 공유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 두 영역이 한 점을 공유할 때, 즉 이 문제는 요 교점을 공유하죠. 지금처럼 두 영역이 한 점을 공유할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이때는 우리가 차함수에 정적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구해야 되는 최종적인 값을 A랑 B를 구한 다음에 빼라는 의미가 아니라 차함수의 정적분으로 다이렉트로 구해주셔야 돼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 교점을 K라 그래요. K라고 하고 이 직선을 L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건 A라는 영역의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누가 되는 거예요? 위함수에서 아래함수를 빼시는 거니까 당연히 fx에서 누구를 빼요? lx를 빼야죠. fx에서 lx를 빼는 게 첫 단계고 두 번째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 직선에서 곡선 빼시는 거니까 인테그랄 K부터 3까지 lx 빼기 fx 를 해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결국에 우리는 이 차함수의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건 b 빼기 a인데 b 빼기 a라는 놈을 한 번에 나타내 보면 b-a는 잘 볼게요. 0부터 k까지 k부터 3까지 구간이 달라 보이지만 b 빼기 a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야 되죠. 그럼 그 마이너스를 안에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L 빼기 F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L 빼기 F가 똑같아서 아까 말한 구간이 다른 경우기 때문에 결국 구간끼리의 연산을 먼저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럼 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인테그랄. K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0부터 3까지 LX 빼기 FX가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L 빼기 F라는 이 함수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는 요 내부를 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의 생각은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수학2를 다룰 때 수학2의 8, 90%는 다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를 무조건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볼게요. 우리가
n차 함수 구하기. n차 함수 구하기. 핵심은 우리가 다항함수 구하기예요. 지금처럼 n차 함수 구하기는 어떻게 우리가 풀이법 설정을 해야 되나요? 생각보다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냥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온 거지 어떤 논리정연하게 이런 걸 아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한번 봅시다. 만약에 1차 함수예요.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나타낼 때 y는 ax 더하기 b라고 나타내죠. 어떤 의미냐?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관계식 두 개면 그냥 끝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n차 함수면 미정계수가 하나 더 많은 거니까 우리는 관계식을 몇 개? 미정계수의 개수인 n 더하기 1개만 구하시면 끝난다란 판단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목적의식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해. 그냥 막 풀다 보니 답이 나왔네? 가 아니라 지금 얘 f 3차 함수기 때문에 관계식 몇 개 필요해요? 4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문자 3개 남아. 그럼 관계식 3개면 되고 지금 조건 봤을 때 f1이 0, f2가 0 때문에 인수정리로 훨씬 더 풀이가 짧아진다는 것까지 아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가 요 놈을 토대로 구해보시면 fx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0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의 친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 빼기 a가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지금 완성이 되게 되는 거고 a라는 문자는 어떻게 구해요? 관계식 하나로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계산하는 걸 보여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f'0은 곱미분이니까 미분하고 그대로, 미분하고 그대로, 미분하고 그대로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없다고 치고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에서 2a 가운데가 없다고 치고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니까 a 오른쪽이 없다고 쳤을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더하기 2가 f'0이고 그 값이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우린 뭐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7. 즉 a가 누구요? 마이너스 3 된다는 걸 알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차피 fx는 구했으니까 플러스 3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죠. 그럼 우리 뭐만 하시면 돼? 이제 lx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lx도 마찬가지예요. 몇 차 함수? 1차 함수죠. 그럼 관계식 몇 개? 2개 필요합니다. 근데 원점 지나고 요 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0,0과 얘가 누가 되는 거예요? 3,12가 되게 되겠죠. 왜냐면 요 함수에다가 넣으면은 10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lx는 누가 되는 거예요? y는 기울기가 3분의 12, 즉 4x 되는 거니까 요 놈 계산하시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잠깐 끊어서 할 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 요 놈과 요 놈을 구했으니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말린 친구들은 어떻게 말렸냐면 교점을 구하려고 욕심을 내요.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K 무시하고 돌아가는 거니 K를 구해버리면 돌아가는 풀이가 되니까 우리는 다이렉트로 B 빼기 A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봐. 우리가 여기서 최단 경로는 B-A니까 어차피 정적분 한 큐에 딸 건데 그냥 손이 가는 대로 A 있으니까 구해보고 B 있으니까 구해보는 이런 석기시대 풀이 이용하시면 답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제한 시간 내에 100분 내에 서론 문제 어떻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가려면 이런 상황은 이런 풀이다가 머리에 그냥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해. 그냥 0단어 스트로베리가 왜 딸기냐가 아니라 그냥 딸긴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굳이 이렇게 버리세요 이런 생각.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어나더 레벨이어서 혹은 더 깊게 우리가 뭔가를 얻어가야 될 때는 다음과 같은 걸 조금 추가할 수 있죠.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요 놈을 전개하는 거에서 조금 난관을 겪었을 거예요. 수험생분들, 실제 수능을 본 분들도.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식을 우린 뭐 할 거예요? 전개할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식을 전개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걸 전개할 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냐? 물론 계산해도 되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영어 듣기 시작할 때 계산 끝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간결하게 해야 되고 이때 하는 방법이 근거계수. 역방향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누가 몰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핵심은 남이 한 걸 이해하는 거 혹은 어쩌다 나온 풀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미 머리에 들어 있어야 돼요. 인수분해가 됐고 얘를 전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미 세실근이 누구요? 1, 2에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우리는 1, 2, 마이너스 3을 전개된 식의 계수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당연히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볼게요. 최고차 함계수는 1이니까 x 세제곱으로 시작하고 마이너스 a분의 b는 세실근의 합이죠. 근데 더하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항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차항의 계수는 두 개끼리 곱의 합이죠. 1 곱하기 2, 1 곱하기 마이너스 3, 2 곱하기 마이너스 3 다 더해버리면 당연히 누가 나와요? 마이너스 7, x가 나오고 마지막 세실근의 곱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 6이 나온다는 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아직 많이 좀 중상위권, 상위권 언저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큼지막한 유형을 아시면 돼요. 점에서는 이런 큼지막한 유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요 정도까지는 무난해. 그러면 이렇게 딥한 것까지 아셔야 돼요. 선 들어가면 이런 걸 정말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가 아직 벅차면 굳이 이런 세세한 건 몰라도 되고 어차피 할 겁니다. 우리가 요런 큼지막한 것들만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이 OT 영상에서 전달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가 답을 구하고 그럴 시간은 없어서 답까지 구하지 않고 어떤 흐름만 말씀을 드릴 건데 과연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잠깐 멈추고 풀어보시면 되는데 풀었을 때 이런 풀이들이 당연하게 떠올랐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내가 A랑 B를 각각 구하려고 하진 않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각 구하려고 시도했거나 혹은 전개식에서 무지성 전개식을 했다면 한 번쯤은 공부의 방향성을 바꿔보시면 되고 방향은 정해드릴 겁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 완전히 열정만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본인이 이런 게 능동적으로 되게끔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어가지고 7번 한번 볼게요. 7번. 자, 7번인데 7번을 보시면 같은 유형이에요. 6번부터 11번까지가 한 세트인데 문제가 뭐냐면 7번 빼고 나머지는 다 나비 넥타이 꼴의 넓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자마자 간접적으로 유형 파악이 가능해요. 직관적으로. 근데 7번 같은 경우 보시면 그림이 없죠. 글자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유형 파악이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동일한 유형은 동일한 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만 딱 건지면 풀이는 반사적으로 이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유형을 읽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 지금 뭐 그래프 그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프를 그냥 그려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2차 함수가 요렇게 이어지고 0에서 요렇게 맥도날드 느낌으로 이어지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함수입니다. 게다가 두 함수가 끊겨 있는 지점은 y축이 요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그림상에서 의미만 파악하시면 끝나요. 잘 봐요. 문제가 요구하는 건 이 맥도날드 넓이가 A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K로 끊겨 있는 이 넓이가 B입니다. 근데 잘 봐요. 지금 이 그림 구조를 보면 어쨌든 얘도 뭐요? 한 점을 공유하는 두 영역의 넓이 차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배운 것처럼 뭐예요? 한 번의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추가적으로 몇 개의 조건이 가미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게요. 일단 얘는 이 두 개의 함수가 실제로 그려봐도 알고 구해봐도 알고 뭐예요? 선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즉 대칭성을 지니고 있는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의심을 안 하면 안 보이고 의심을 하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조건들은 그냥 무조건 집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집착하고 의심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문제 풀 때만큼은 사소한 거 하나도 집착하고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대칭성인데 잘 봐요. 우리가 문제가 대칭성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기하적 해석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 봐요. 넓이가 A예요. 근데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이 당연히 넓이가 같겠죠. 근데 2의 2배가 A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이 파란색의 2배가 A인 거니까 따지고 봤을 때 요 오른쪽 빨간색 넓이와 B를 의미하는 이 빨간색 넓이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0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넓이 차가 결국 같으면 0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한 번에 차함수의 정적분, 즉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차함수인데 fx라는 곡선에서 x축 빼는 거니까 0 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0부터 k까지 fx dx를 잡아버리면 뭐예요? 0 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가 실제로 꽤 많이 틀렸었는데 그냥 한 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림이 머리에 그려지면 제일 좋지만 안 그려지더라도 이차함수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려보신 다음에 뭐야? 이때는 그냥 오른쪽 절반과 이 음의 영역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해서 각각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한 큐의 정적분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얘도 우리가 그 석기시대 풀이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제가 이제 감독을 할 때 많은 친구들 풀이를 봤는데 대부분의 중상위권 친구들이 어떻게 풀었냐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 이 x절편을 구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 넓이를 구할 거 아니야. 문제가 뭐냐면 얘네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근의 공식을 또 써요. 근의 공식 써서 근 구하고 적분한 거에 그 근을 다시 넣겠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말도 안 된다는 건 대충 들어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무의미하게 풀었다가 삽질이네? 뭐가 풀이가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시간 낭비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에서 이어지는 풀이를 바로바로 땡겨 써야 된다는 게 제가 이 OT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무조건 알아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섹션에서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2번입니다. 12번은 어떤 걸 메인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상위권과 중상위권의 핵심적인 차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얘 한번 볼게요. 풀이가 총 3개입니다. 그냥 무의식에 푸는 친구들,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 친구들, 베스트 이렇게 3개 보일 거예요. 일단 제일 최악은, 최악이라기보다 제일 안타까운 건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나. 우리가 FA가 FB와 같다는 걸 해석하기 위해 3차 함수를 그냥 임의로 그리고 x축을 그려버려요.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뒤집어지는구나. 그럼 우리는 FA도 FB도 극대이기 때문에 극대 두 개가 같구나 라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잘 봐요. 그냥 보이는 거에서 끝이 아니에요.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 얘네가 같기 때문에 극대 극소 같은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극대의 그대로 값과 극소에 뒤집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붙은 게 같구나 라고 하시면 답은 나오죠. 얘는 쉬우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렇게 풀면 삽질이에요. SAP.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문제에 그나마 나은 친구들은 어떻게 풀었느냐. 유형 파악이 되죠. 대놓고 나와 있는 유형. 뭐예요? 절대값 함수. 절대값 fx의 극대극소. 절대값 fx의 극대극소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알아야 돼요. 절대값 fx의 극대는 어디에서 나오고 극소는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기 위해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답을 구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봅시다. 우리가 절대값 붙은 거가 극대가 되려면 조건이 2개예요. 뭐가 있냐면 f의 기존에 절대값 없는 놈의 극대. 근데 그냥 극대가 아니라 어떤 극대냐면 부호가 플러스인 극대입니다. 반대로 극소. 원래 극소였던 애가 뒤집어지면서 극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엔 극소 중에 마이너스가 극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극소. 이놈은 똑같은데 극대 중에 음수인 놈. 그래서 뒤집어져가지고 극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극소인 놈이 그대로 극소니까 플러스가 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가야 되는 건 그냥 상상 속으로 직관적으로 뭐 그렇지 않나가 아니라 명확하게 이때는 이렇게 풀자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절대값 함수의 극소는 하나가 추가가 돼요. and입니다. 얘뿐만이 아니라 fx는 0, 즉 x의 축과의 교점들 중에 뭐만 고르면 돼요? 뾰족점. 이게 핵심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느냐를 계속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문제를 읽자마자 싸라락 떠오르죠. 어떤 의미냐? 아니, 극대 두 개가 절대값 붙은 거에 극대 두 개가 같대. 근데 극대가 되려면 기존 함수의 양수인 극대와 음수인 극대 후보가 두 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3차 함수는 극대 하나 극소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극대와 극소의 부호 반대로 된 게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실력의 수학을 푸는 학생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것까지 알고 있다, 내가 상위권이다, 혹은 상위권에 깜냥이 된다 싶으면 어디까지 보이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잘 봐요. 그들은 알아요. 난리 나는 친구들은 알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머리에 넣어버리냐면 3차 함수가 있는데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어떻다? 반대다 라는 걸 알죠. 파악이 끝났잖아요. 이건 아니까. 그럼 어디까지 보이냐면 뭐야,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같아? 아니,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우리는 극대, 극소가 x축과 떨어진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떤 거라냐면, 봅시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문제에 2차 함수, 문제에 2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와 3차 함수가 문제에 주어지면 우리는 열이면 열, 뭘 알아야 되느냐? 대칭성. 이용을 시도해 보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어차피 대칭 구조니까 최대한 요 놈이 대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를 알아야 된다. 의심을 해야 결론이 보이니까 의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볼게요. 극대 극소가 x축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대. 뭔 말이에요? 대칭점인 변곡점이 x축 위에 있다. 자, 봐요. x축 위에 있다는 국어적 표현을 수학적 표현인 동치 조건으로 바꿨을 때 어떤 의미가 있죠? x축 위란 얘기는 변곡점의 y값이 0이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까지 결론을 내렸을 때 우리가 어떤 도구까지 머리에 자동으로 떠오르냐면, 물론 상위권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면 여기까지 끊어도 됩니다. 더 나아갔을 때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베스트란 얘기예요. 자, 봐봐요. y는 ax 세제곱 3차 함수입니다. 더하기 bx 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요놈의 변곡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되죠? 이거 요즘 애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뭐가 있냐면 변곡점의 x좌표 누구요? 마이너스 3a분의 b입니다. 외우긴 편해요. 2차 함수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 것처럼 3차는 마이너스 3a분의 b예요. 그럼 잘 봐요. 얘 변곡점 x좌표 누구예요? 1이죠. 1을 넣었을 때 y값이 0인 거니까 그 대단한 친구들은 1을 넣어버려. 누구예요? 마이너스 2 더하기 p가 0이 되면서 결국 p가 누구예요? 2라는 암산용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면 많은 친구들이 이해하라고 가벼운 문제를 갖고 온 건데 여기서는 별반 차이가 안 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면 이게 가능했을 때 상위권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빠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려면 이런 것들이 이미 내재가 돼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재능적으로 특출나서 자연스럽게 보이거나, 근데 후천적으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 초조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잘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비유를 들면 좋냐면 우리가 영화 볼 때 생각해봐요. 영화 볼 때 그 시작 전에 불나면 일로 대피해라 이거 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화 끝나고 그 영상 볼 때 핸드폰 했다면 집에 못 가나요? 절대 아니죠. 어떤 의미냐면 차분한 상황에서는 그냥 이것저것 시행착오 겪거나 아니면은 그냥 판단을 해서 가시면 돼요. 근데 진짜 만약 불이 나. 그럼 연기도 있고 초조하니까 우리가 되던 것도 안 돼서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 않으면 말린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의 노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서 최대한 풀이가 이쁘게끔 하는 게 이 노트의 취지이기 때문에 답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알았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내용 정리가 안 돼 있다면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로 가보시죠. 자, 13번이에요. 13번은 어떤 유형에 대한 소개보다는 이 섹션에 들어있는 핵심은 과연 내가 집착을 얼마나 잘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을 풀 때의 집착은, 의심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단어만 보시면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수학 풀 때만큼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뭐 하나 의심하고 작은 것들끼리 겹쳐도 어떻게든 물고 뜯고 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런 쪽의 시야가 얼마나 열려 있는가를 핵심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죠. 일단 얘는 유형 파악은 당연히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 여기에서의 접선과 여기에서의 접선이 어때요? 같죠? 그럼 잘 봐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두 접선에 일치하는 거예요. 두 접선이 일치한다는 워딩이 문제에 나오면 우리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구단 당연히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당연히 튀어나와야 돼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각각 있죠. 각각의 접선. 문제에서 요구하는 일치한다는 각각의 접선을 일단 구해요. 각각의 접선을 구하고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각각의 접선 구하신 다음에 고1 때 배우는 미정계수법. 일단 구하신 다음에 미정계수법 이용해야 됩니다. 미정계수법이 뭐냐면 ax 더하기 b라는 직선과 a'x 더하기 b'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얘네가 서로 같은 직선이라면 당연히 계수끼리 같고 당연히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죠. 이게 미정계수법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각각 접선 구하고 같다라 그러면 끝나요. 근데 봐야 됩니다. 우리 어차피 이 문제 뭐 구하시는 거예요? fx를 구해야 답이 나오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n차 함수 구하기. n차 함수 구하기. 지금 오른쪽에 유닛을 보면 유형을 적는 칸이 유닛이거든요. 유닛에 최대한 보이는 걸 다 적어야 됩니다. 이 문제 읽자마자 아, 두 접선 일치하는 거구나, 다항함수 구하는 거구나, 이런 유닛을 써놔야 돼요. 그 다음 써있는 유형에 대한 풀이법들, 노트가 그 아래에 적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찮지만 하셔야 돼요. 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2, 3개월만 버티면 충분히 달라져요. 우리가 수학은 완성형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즉 봐봐요. 쉬운 얘기인데 1단계부터 5단계 1, 2 해서 5단계를 거쳐가지고 답이 나온다고 칠게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1단계요. 공부를 좀 했더니 4단계까지 와. 그러면 1단계에서 끝나던 4단계에서 끝나던 어차피 답을 못 구해요. 근데 실력은 분명히 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만큼은 점수가 실력과 비례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88 이후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성적에 침체기가 와도 존버가 필요합니다. 이건 믿어주셔야 돼요. 반드시 달라지니까 우리가 4에서 5로 뚫기 직전까지는 점수 안 변하거든요. 믿고 따라와 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볼게요. 그러면 m차 함수 구하기 우리 파악했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식 몇 개? n 더하기 1개 구하면 끝나죠. F3차. 최고차항 안 나와 있으니까 관계식 4개면 끝나요. 식 4개 구하셔야 돼. 근데 일단
각각 곡선 위의 점이니까 우리는 F 0이 0이에요. 맞죠? 그 다음 F 1이 2예요. 잘 봐요. 두 개 나왔죠? 두 개만 더 구하면 돼요. 근데 미정계수법 이용하면 x끼리 상수항끼리 같다는 식 두 개 나오죠? 그럼 이 문제는 아직 답이 뭔지는 모르지만 끝났다. 보여야 됩니다. 이 판단이 제일 중요해요. 답을 구하기 전에 답이 나왔다는 걸 미리 아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접선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빠르게 한번 적어볼게요. f 프라임 0 x가 되고 아래 함수는 f1 더하기 f 프라임 1 접선의 방정식은 안다고 치고 제가 진행하는 겁니다. 모르셔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수업 때 다 해드릴 거거든요. 봐요. x계수끼리 상수항끼리 같아야 돼. 그러면 관계식 두 개 추가적으로 뭐예요? f 프라임 0이 누구랑 같아? f1 더하기 f 프라임 1 같고 두 번째 뭐예요? 상수항 0이 누구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 프라임 1 더하기 2랑 같은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 내기면 끝납니다. 근데 잘 봐요. 제가 이거는 아셔야 돼. 늘 얘기하지만 아까도 많이 얘기했고 의심이 핵심이에요. 어떤 의심을 해야 되냐면 다항함수 구하기 있죠. 다항함수 구하기. 잘 봐. 다항함수 구하기라는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될 풀이가 두 갈래예요. 첫 번째는 전개식. 첫 번째는 전개식이고 두 번째는 인수정리입니다. 그 괄호 이용하는 거 있죠? 근데 풀이 길이는 인수정리가 압도적으로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인수정리 의심하셔야 돼. 근데 잘 봐요. 요놈의 관계식을 정리해보면 어떤 관계식이 두 개 나오냐면 얘네를 그냥 집어넣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F1이 2니까 집어넣으면 F'1이 뭐예요? 0이죠. 그 다음 F. 잘 봐요. F'이고 F1이 인 거니까 F'. 0이 뭐예요? 2죠. 봅시다. 뭔가 반복되면 집착해야 돼. 무조건 의심하고 집착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어려우면 반복되는 게 많이 가려져 있어요. 잘 봅시다. 첫 번째 석기시대 풀이는 적어드릴게요. 뭐가 있냐? 그냥 전개식 이용합니다.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d 다 집어넣어요. 전개 딱 때리는 거야. 연립하는 게 첫 번째 석기시대 풀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길죠. 그리고 의심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은 뭐를 의심할 수 있냐면 잘 봐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봐요. 지금 노란색 두 개, 보라색 왼쪽 두 개 겹치는 조건 있나요? 없나요? 안 보이죠?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뚫어내게끔 제가 도와드린다고요. 볼게요. 얘네 둘 기울기 구한 뭐예요? 즉 0,0이랑 1,2죠. 기울기 뭔가요? 2죠. 근데 F'0 몇이에요? 2죠.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같다는 게 보여야 돼요. 굳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안 그려도 되는 친구들은 안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0,0 1,2가 있는데 어떤 3차 함수가 0에서는 기울기를 2로 갖고 이렇게 되는 좀 너무 못생겼는데 3차 함수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면 교점이 주어져 있고 접점까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fx에서 빼기 이 직선이 누구예요? 0,0, 1,2, 2x죠. 2x를 해버렸을 때 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습니까?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지만 0에서 접하고 1에서 뚫고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A라는 문자 하나, 식 하나라는 이쁜 상황으로 도출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관계식 하나는 어디 있나요? 우리가 아직 안 쓴 무슨 색하죠? 이걸로 할게요. F'1이 누구다? 0이다라는 마지막 관계식을 이용하시면 훨씬 이쁘게 풀이를 줄일 수 있는 거지. 자, 봐요. 한번 끊고 가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답이 나왔다고 만족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처럼 최대한 이쁘고 깔끔하게 하는 거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 이게 되려면 노트가 최대한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야 풀이가 짧은 걸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이 구체적인 상황별 풀이법들을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 녹여내는 거에 대해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도와드릴 건데 어느 정도 암기의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 단계만 거치시면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5단계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절대 성적은 오르지 않아요. 근데 5단계가 되잖아요. 순식간에 다른 단원들까지 같이 5단계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인내하시고 이때까지 버텨주시면 된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14번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 조금 조건이 난잡해요. 그래서 제가 뭐 조건 해석하는 것까지는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얘도 결국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는 거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뭐예요? 다항함수잖아. 그래서 우리는 N차 구하기 N차 함수 구하기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N차 함수 구하기일 때 우리가 뭐부터 생각하자고요? 관계식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식이 몇 개? N 더하기 1개 구해줘야 된다. 즉 3차 함수니까 4개 구하면 끝나요. G, F 각각이니까 4개, 4개 총 8개 구하시면 끝나는 거야. 근데 얘는 문제 상단에 최고차 한계수가 누구예요? 1이잖아요. 그럼 식 몇 개만 구하면 돼요? 3개, 3개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외관상 화려해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1을 넣어봐요. G, X분의 FX가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이거 알고 있어야죠. 뭐가 있냐면 리미트 A로 갈 때 X-A분의 FX가 0이 0. 즉 분수식이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게다가 분모는 0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얻어요? 0을 약분해도 0으로 가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니까 fx는 x 빼기 a가 몇 개? 2개에 px 곱해진 거구나 하면 끝이죠. 자 봐요. 마찬가지예요. g1이 0이에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돼? 0으로 가야 되는데 극한값도 0이요. 그럼 뭐예요? fx가 x-1을 최소 2개 갖고 있구나. 근데 뭐야? 3차 함수니까 친구가 하나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는 2를 넣어도 0이에요. 분수식이 0으로 간대. 그럼 무조건 분자는 뭐예요? 0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수업 때 차근차근 해드릴 거거든요. 느낌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2 넣어도 0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면 G에 대한 관계식 몇 개 더 필요해요? 2개죠? 하나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3일 때, 4일 때 이용하셔가지고 관계식 2개만 더 도출하면 끝나야 돼요. 그러면 그때 관계식이 뭐 나오느냐? 계산은 좀 생략한 겁니다. F1이 0이라는 거 주어져 있고 G, 3이 2가 나오고 G, 4가 3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얘네를 보고 전개하면 끝나겠는데? 맞거든요? 맞는데 전개식이 제일 불편하다 했잖아. 우리는 최대한 이쁜 풀이를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의심해야 된다니까요. 의심이 되면 수학은 끝나요, 거기서.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뭐 망하는 건 아니어도 많이 돌아갑니다. 운 좋게 2등급에 도달해도 1등급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자, 믿어주셔야 됩니다. 볼게요. 규칙이 뭐가 있어요? 1 넣었더니 0, 3 넣었더니 2, 4 넣었더니 3이에요. X값보다 Y값이 하나씩 작죠. 이거를 파악하는 게 1번. 뭔 의미예요? 1,0, 3,2, 4,3은 GX 위의 점도 맞지만 모두 맞다? Y는 X 빼기 1 위의 점도 맞는 거죠. 무슨 말? 결국 X-1과 GX의 교점이 1, 3, 4란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3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직선이 있어요. 이때 첫 번째 교점이 누구? 1. 얘는 3. 얘는 4가 되면서 우리는 또 교점 나와 있는 거니까 차함수의 인수 정리하면 끝난다는 거죠. 봐봐요. fx 빼기
x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차피 최고차 한계수가 1이니까 얘는 gx죠. 함수가 f가 아니라 g니까. 그럼 잘 봐요. gx 얘는 어떻게 돼? 얘는 1에서 만나고 3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는 이 세 개의 괄호가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gx 나왔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종적인 값 5 넣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게 마지막 문제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이런 의심 누가 해놓은 걸 이해하는 건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잘하는 걸 구경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해지기 위해 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의 피지컬을 키워야 돼요. 이 뒤에 문제는 약간 화려함을 추구하기 위해 제가 안내해드린 문제들이거든요. 어렵죠. 문제 자체는 안 어려워도 이런 발상이 어렵습니다. 근데 해야 되잖아요. 하시게끔 만들어 드릴 건데 그거의 핵심은 의심이다. 근데 의심이 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런 노트들을 먼저 알아서 문제 조건을 읽자마자 보여지는 시야가 넓어야 돼요. 그게 넓으면 무조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부족한 부분이니까 일단 노트를 제가 정리해 드릴 건데 다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거 외우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점 끝나고 선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 한 노트는 없어요. 그거 계속 외우면서 수능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튼간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OT 영상은 여기까지가 마무리인데 초조하고 급하더라도 무조건 여러분들이 찬찬히 쌓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 도달하지 않으면 답은 안 보여요. 계속 말하는 건데 점수 안 변하거든요. 한동안 본인이 2등급 출발이면 꽤 빠르게 점수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좀 올라 보일 때까지 그냥 탄탄히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어떻게든 외우고 어떻게든 과제 해오고 하신 다음에 우리가 수업에서 만나면 많은 걸 또 얻어가고 추가적으로 피드백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수업에서 이어서 만나도록 할게요.